안녕하십니까. 참석자 여러분,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은 차세대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학문에서 넘어가서 어떻게 대학이 학습, 연구,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전 세계의 저명한 대학을 대표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반기문 국제협력센터 송인환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맡아주시죠. Good afternoon.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GIF 2025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송인한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반기문 국제협력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에서 학생처의 부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 세션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SDG 달성에 있어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입니다. 오전에 영감을 주었던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대 또한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의 기대에 굉장히 높다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여러분들 중에는 다소 피곤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오늘날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계에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단지 대화의 주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대학교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 왔습니다. 지식과 혁신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데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을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면서 가장 심각한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 그리고 지정학적인 긴장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의 공동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더 지속 가능한 그리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세션에서는 대학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고등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네 분의 저명한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분의 패널께서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서 어떻게 대학이라는 기관이 효과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논의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관은 고등교육기관 협의체인 UGC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UGC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등교육기관에서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UGC의 의장인 알투오 콘도 의장님은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실 예정이고 세 분의 패널분은 여기 현장에 와 계십니다. 이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나드 키플런 조지아 공대 부총장님, 알토 콘도 의장님은 곧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얼스대학교의 총장이시자 UGC의 의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디수 자문관님은 노스이스턴 대학교 보스턴에 있죠. 이 대학교의 글로벌 사회공헌 관련 특별 자문을 맡고 계시고 이분 또한 UGC를 창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의 고등교육 혁신 원장을 맡고 있는 최윤정 원장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세션은 약 60분의
걸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각 패널 분들께 10에서 12분 정도의 발언 시간을 드리고 이후에 Q&A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공대의 국제부총장님이십니다. 지속가능 기술과 글로벌 연구 협력의 전문가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인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버나드 키플런입니다. 조지아 공대에서 국제협력 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조지아텍이 현재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 총장님 또한 UGC를 설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저희 조지아 텍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텍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위치해 있습니다. 1884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와 거의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학생 수는 5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약 2만 명 이상의 학생은 아틀란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대, 과학대, 그리고 경영대, 컴퓨터공학대, 그리고 인문대학과 디자인대학이 있고 또한 평생교육대학과 같은 7개 대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국제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출신 국가는 129개 국가가 됩니다. 또한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저희의 연구 지출 규모는 거의 14억 달러 정도 연간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 공대가 지금까지 조지아주와 아틀란타시에 경제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적인 기여 규모는 약 45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고등교육기관은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인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지아 공대는 관련된 SDG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 공대의 미션 자체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단지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기술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스킬을 가르치고 또한 사회에 참여하며 행동을 취함으로써 우리 인류를 증진시키는데, 인류 사회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해야 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아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6가지 분야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 혁신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SDG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저는 국제협력 부총장으로서 이렇게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접근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 웰빙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저희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저희의 전략 계획 자체에 완전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범을 보이는 이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6가지 전략적 핵심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핵심 가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라고 하면 학생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저희 국제협력처의 미션을 보면
변혁적인 다문화 간 경험을 글로벌 차원에서 제공하는데 이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또한 학생들이 돌봄과 또 우수성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국제협력처와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뿌듯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활동을 통해 삶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큰 규모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여름에 저희의 이 오프 캠퍼스인 조지아 텍 유럽이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저희 해외 캠퍼스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90년에 저희가 이렇게 프랑스의 캠퍼스를 설립하게 되었고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를 하고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인류의 문명을 개선하기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가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웃바운드, 다시 말해 우리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조지아텍 공대의 많은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서 해외 교환학생 등을 하고 다양한 이런 변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어떤 공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좋아합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 과거의 트렌드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다니는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의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서 2024년까지의 학년에 44%의 저희 학부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 한 번 이상 이러한 삶을 바꾸는 해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학들의 평균 해외 경험이 9.3%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지아텍은 44%가 됩니다. 조지아텍은 공학과 컴퓨터 공학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선두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이 특히 스템을 전공을 하는 경우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인문사회를 전공을 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을 전공하거나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많은 학생들을 조지아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아틀란타 조지아텍으로 많은 유능한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지아텍이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을 받아들였는가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29개국에서 다양한 유학생들이 조지아텍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조지아텍에서는 좀 더 총체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그리고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조지아 공대는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도 세 번째 영역, 즉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조지아텍을 졸업할 때쯤이 되면 어떻게 연구 결과를 실제 사업으로 실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과학적 연구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적용이 되었던 프로젝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생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억 명이 안전하고 또 깨끗한 위생 환경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에 샤는 이 교수님이 계시고 이 교수님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연구팀에서는 새로운 변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변기의 경우에는 스스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따로 인프라가 필요 없고 상수도에 연결이 될 필요도 없고 하수도에 연결이 되거나 전력망에 연결이 될 필요가 없이 태양광 패널로 전력이 공급이 되는 그런 변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위생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 과학 연구 예를 들어서 1g의 물에다가 압력과 또 온도를 가하게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초계 임수 산화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초계 임수 산화라는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변기 발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연구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많은 전 세계 대학들과의 협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글로벌하게 다양한 연구팀들과 협력을 해왔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여러분들께 조지아 텍이 전 세계 협력을 주도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글로벌한 연계를 통해서 정말 핵심적인 도전 과제를 영향력 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Many of 네, 질문이 있는데요. 이 과학 기술 분야의 교수님들 중에서 지속 가능 개발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과 연계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다 관심이 있다. 100%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지아 텍의 모든 교수님들은 좀 더 큰 차원의 미션을 달성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길러냄으로써 물론 첨단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 우리 전략, 우리의 행동 계획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수님들이 이러한 목표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발표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투로 콘도 얼스 대학교의 총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UGC의 의장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아르투로 총장님, 네, 그러면 가상의 무대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또 연세대학교에 제가 아는 다른 교수님들 그리고 특히나 이 송인환 교수님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이 노력에 있어서 다 동료입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동료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UGC의 동료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UGC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여러 지역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특히나 과학 분야에서 어떤 활동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통찰력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물론 민간 영역에서 많은 나중에 직업을 얻기 위해서도 교육을 받는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앞으로 우리 현재 글로벌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전은 어떤 도전이 있는지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대학교 그리고 그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이
우리 사회의 도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진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제 몫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UGC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UGC 같은 활동에 있어서 저희가 교수진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재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이 마인드를 또 같이 모아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 면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리더들이 우리의 대학들이 연합해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연세대학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셔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니셔티브에서 정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9년도에 사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해 9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고 그때 사실 반기문 총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대학교의 지도자분들께서 함께 모여서 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 어떠한 활동들이 있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우리가 리서치도 물론 합니다. 당연히 전 세계 많은 대학들이 많은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학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약 2억 명의 대학교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2억 명 대학생의 소수만이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한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결국 소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 커버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경험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단순히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 이 전 세계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연결점을 찾아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교수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의 이니셔티브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비슷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 특히 교수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많은 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공공 부분에서나 아니면 NGO들에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대학이라는 공간은 정말 독특합니다. 그 지역 공동체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대학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공간도 제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네트워크를 조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2년 전인데요. 이때 저희가 이 UN 내 고등교육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와 함께 손을 잡기로 저희 UGC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서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행위 주체자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넓혀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유엔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특히나 이 UGC 안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SDG2 컨소시엄이라고 하는데요. 제목이 제로 헝거입니다. 즉, 이 배고픔을 없애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이 식량 관련해서 이 식량 안보가 문제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배고픈 채로 잠에 듭니다. 사실 30억 명의 사람들이 적절한 영양 섭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을 불충분하게 공급받고 있고 관련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 식품 생산자들 혹은 농업들 이런 양식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스스로 먹을 식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이러한 식량 안보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도전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DG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식량 안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21세기 하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도 식량 안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학교 시스템들을 연계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후 관련 또 식량 관련 도전은 글로벌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헬스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 시스템과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은 또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국가 단위에서 지정학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요소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도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미래 지도자라고 하면은 협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리더를 길러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들이 함께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저 UGC도 결성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컨소시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가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대학들이 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조금 더뎠지만은 출발은 더뎠지만 이제는 점점 더 활동에 있어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새로운 대학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할 때 서로 신뢰를 쌓는 데도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서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창의력이 좋고 또 굉장히 생산적인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되어 저도 굉장히 기쁜데요. 저희가 이 SDG 2번과 관련해서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이 모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학생들을 봤을 때 굉장히 학생들로부터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영감을 받습니다. 저희 학생들을 보면 이 미래가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꼭 황금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학생들 스스로도 뭔가 다른 사람들과 더 연결을 하고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임팩트를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세기 동안에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저의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고 그런 모델을 만들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요하다. 대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표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리더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Question, Arturo. 저도 짧은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2030년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SDG 계획은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유엔에 활동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SDG를 2030년을 내다보고 목표를 설정을 하긴 했지만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사실 우리가 2050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2030년도를 그리고 인류는 어쨌거나 2030년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만큼 달성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도전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 초에 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도 2030년이 넘어서도 저는 계속 유효한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글로벌 목표로서 모두가 공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UGC 활동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네, 저희가 더 많은 대학교의 참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들이 기본 원칙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관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좀 소수의 대학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러나 조금씩 참여 대학 수를 늘려 나가는 것을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다양한 또 이 UGC 틀 안에서 또 다양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나오고 앞으로의 활동도 점점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nd 네, 다음 패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미 디수 선생님이신데요. 노스이스턴 대학교 보스턴에 있죠. 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전 세계 사회 공헌 그리고 기관 파트너십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다른 분들과 함께 이 패널에 참여하여서 대화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콘도 총장님 말씀을 해주셨고 저 또한 UGC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함께했던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청소년 행동가와 또 배우 행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또 한재아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경험도 반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속 가능성 관련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이제리아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고 석유가스 산업의 영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환경적인 피해가 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제가 석유와 가스를 이용을 함으로써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저희 부모님이 양성 평등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나이지리아에서는 양성 불평등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어린 시절에 SDG와 관련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지아 학생보다는 제가 좀 늦은 나이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지속 가능성 관련 여정을 하게 되었고 저는 원래 은행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도 지속 가능성과 혁신이 어떻게 잘 활용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지 기업이 이익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회와 또 우리 지구 환경에 개선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정을 시작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2030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각각이 어떻게 변화를 위한 촉진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과거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UGC에는 190여 개의 고등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UGC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복잡성이 있기는 하지만 또 도전 과제도 존재하지만 저희 UGC 그리고 우리 고등교육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도 UGC와 함께하고 있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학의 총장은 임기가 끝나면 바뀌게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 어떤 처장이라든지 다른 여러 대학의 지도층이 계속해서 바뀌는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네, UGC에서는 그래서 대학의 지도층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원하고 우리를 돕겠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생들이 미래의 지도자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연계하고 그리고 교수진과 연계함으로써 저희가 UCG 라는 네트워크 차원에서 어떻게 고등교육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네트워킹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학의 모든 측면에서 학생, 교수진 그리고 직원들 등이 어떻게 함께 함으로써 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겠는데요. 말씀을 드린 바대로 총장님 차원에서의 지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주립대학교 순위 대학교가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다른 대학 기관들도 함께하면서 SDG 인식 주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주관하는 것이고요. 이는 일반적으로 3월 첫째 주에 진행이 됩니다.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주간을 선정을 해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인식 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SDG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무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한 주간을 SDG 인식 주간으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남미, 중미, 북미, 유럽에 걸쳐서 한 주간을 선정을 해서 이 주간 동안에 정말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SDG 관련된 교수진들 또 학생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뭐 작게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의를 여는 것, 특강을 여는 것과 같은 그런 작은 규모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회 차원에서 좀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인식 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SDG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장기적인 인식 제고를 하고 지속 가능 개발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간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아프리카에서 카네기 멜론 대학과 함께 했던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후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을 결집을 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아프리카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학 지도층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타임즈 고등교육기관 영향보고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에 물론 이제 순위가 중요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대학 순위가 중요하고 뭐 스카이 대학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순위, 대학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대학이 성공적인 동문들을 배출해냈고 대학에서 많은 학문적인 성과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대학이 충분히 지구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게 되었습니다. 타임즈에서는 대학이 어떻게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런 순위에서 높은 그런 순위를 차지하는 대학 기관들은 미국 기관들이기보다는 미국 대학들보다는 호주라든지 영국, 캐나다의 대학들이 상위에 랭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흥미로웠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리조나 주립대가 미국 대학들 중에서는 상위 50대 대학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학에 정말 수천 개의 대학들이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이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학 차원에서 고등교육기관 차원에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도전을 하고 학문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에 또 사회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트너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파트너십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9년에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앞서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도 이 출범식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록커펠러 브루킹스 인스티튜트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브루킹스 연구소가 17 Rooms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채덤 하우스의 규칙에 따라서 모두가 앉아서 전 세계에서 온 뭐 공공기관, 민간기관, 사회운동가 등 많은 사람들이 방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개의 방을 마련했는데요. 이는 17개 SDG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마다 가면서 정말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수백 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계와 연구자들, 학생들, NGO들 또 대학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주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에는 17 줌이라는 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직접 모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UGC에서 이러한 파트너십 모델을 이용을 해서 대학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런 모델 브루킹스가 가져왔던 이러한 파트너십 모델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SDG 2번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또 SDG의 여러 목표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다학제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SDG 목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각각의 목표의 특성과 영향이 있지만 이 목표들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논의하는 데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브루킹스 인스티튜트의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캠퍼스 전체 그리고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또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속 가능성 순위에 있어서 네, 다시금 이게 그냥 경쟁으로 그치지 않기를 저는 바래 봅니다. 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을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년 전에는 한국에 오셨었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국가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를 비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태도나 분위기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 대학과 한국 대학생들의 지속 가능성 관련된 의식이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제가 조심스럽게 발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이 매우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학들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 한국 대학들 또한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오게 되고 연세대학교와 함께하게 된 것은 이렇게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의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좀 더 포괄적인 채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의지도 필요하겠죠. 특히 대학이라는 어떤 학문 기관이 어떻게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미국의 지역의 대학들은 지속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효과가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UCG에는 190개 대학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는 다양한 국가의 대학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실제로 홍수라든지 날씨의 변화 등 기후 변화의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의식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가디슈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무슨 상관이냐 미국이 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의식보다는 우리가 어떤 뭐 서구에서 동아시아로 또는 어떤 지역 간에 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기후 또 모든 문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시건에서 사용하는 정수 기술이 아프리카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립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대학들 간에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자신들의 이 맥락에 맞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곳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 나왔다면 이것은 다른 곳에도 접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떤 격차라든지 분리가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DEI는 지속 가능성과 매우 연관이 있는 주제입니다. 다양성, 평등, 포용인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DEI를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어려운 질문, 네, 좀 위험한 질문을 네,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정치적인 어떤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디커플링의 이슈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DEI가 일종의 레이블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행어처럼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유행어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학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DEI를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DEI라는 용어가 생겨난 애초에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공평하고 좀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조금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자원이 제대로 서포트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가 여성인데 이런 여성이 교육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각각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일제는 이 DEI라고 하는 것이 조금 피해야 되는 이런 레이블로 여겨지기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뭔가 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조지아 텍은 어떤가요? 조지아 텍은 이런 문제, 뭐 대학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네, 저도 좀 전에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DEI가 어찌 보면은 뭔가 유행어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DEI에 대한 생각들이 다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는 불변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것을 계속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일부분으로서 우리 기관이 무엇인지, 우리 기관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핵심 가치가 있는지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가치를 잘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패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교수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의 고등교육혁신원의 원장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최 원장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학자이시고 그리고 또 정책 혁신 면에서 사실 경제학 교수님이신데요. 정책 혁신 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앞선 분들의 발표가 모두 다 굉장히 영감을 주는 발표여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리더들에게 많은 통찰을 주는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파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가 SDG 달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차세대에게 필요한 지식과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저는 고등교육혁신원 아이헤이라고 하는 곳을 이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소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 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의 고등교육 혁신원 아이헤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제 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 보다 통합적인 이 사회 문제 해결을 내놓기 위해서 이러한 기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연세대학교에서 어떻게 그 교육 과정에 포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헤이의 비전과 미션은 우선 다음과 같습니다. 그 비전은 이 고등교육을 통해서 사회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미션은 임무는 이 사회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연세대학교 총장님, 총장실 산하의 기관으로 만들어졌고 이 듀얼 트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혁신, 사회 혁신 역량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실세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트랙을 병합을 해서 저희가 교실 내에서는 핵심적인 지식을 전수를 하고 그러면서 또 현장에서 실습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순환적인 사이클을 구조를 가져가고자 하는데요. 이 사회 혁신 역량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혁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이런 전문화된 코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각 코스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사회혁신과 기업 CSR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SK 그룹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 포 임팩트라고 해서 이 영향을 위한 기술 분야 관련되는 내용은 카카오라는 기업과 함께 연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는 이 기존의 인문 교양 프로그램을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교육학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는데요.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장학금 제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학금 제도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의 보조 역할을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UNDG에서 이 여러 가지 목표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인구 감소라던가 아니면은 해양 생태계 다양성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43개의 코스를 다 이제 듣고 나면은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코스가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 코스의 시작과 끝은 좀 명료합니다. 이 코스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미리 정해진 목표를 주시는데요. 이러한 사회 혁신 코스가 그래서 오히려 비기너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 혁신 코스에 참여를 함으로써 사회 혁신에 대해서 인식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항상 이 코스를 많이 적극 추천을 합니다. 특히나 이 어린 학생들에게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결과를 내서 어떤 뭐 학점이나 졸업을 위해서 결과 창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량을 갖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다양한 실습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많은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링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 혁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어떤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의 목소리인데요. 학생들이 실제로 보고를 하기를 이 글로벌 도전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핵심 역량, 혁신적인 사고라던가 어떤 학문적인 지식,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현실 문제와 이 접합시키는 것, 통합시키는 것, 이런 능력들이 길러졌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우리의 워크스테이션 액티비티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사실 저희 공동 커리큘럼 프로그램으로서 1년 내내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을 학생 팀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UN SDG에 맞추어서 학생들은 그 도전에 맞추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2018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때는 한 50개 미만의 팀이 있었고 300명 미만의 학생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300개가 넘는 팀에서 거의 한 2,000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SDG 목표들이 이러한 학생들 프로젝트에 의해서 커버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그 토픽들을 보시면은 그 폭이 굉장히 확장이 되었고 퀄리티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다루었던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이 AR 기술을 이용을 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또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다양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많은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신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가 노력했던 것을 실제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의 일부분을 미리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액티비티는 사실 대학생일 때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의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교의 또 명성과 이름을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결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참여 학생 수가 매년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고 또 법인 설립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성과들을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학생 팀에게 제가 자문을 주는데요.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던가 네트워킹 기회라던가 또 어떤 자문단이 또 있어서 이 자문단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헤이의 지난 한 7년 동안의 여정을 간단하게 수치로 표기한 장표이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중요한 사회 혁신 전문 플랫폼을 이렇게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팀 파워와 또 팀원들의 열정과 또 도전 의식 을 가지고 이 팀원들이 또 실세계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하고 일하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SIC 코스라던가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시각 자체가 매우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 주도하는 변화들이 보다 광범위한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Was that program 네, 이 프로그램이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학생들 사이뿐만 아니라 교수진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매년 저희가 이 해의 처음마다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지금 새로운 코스를 개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코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데 이런 코스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 내용도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많은 영감을 학생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강의를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연구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3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각 연사분들께 한 문장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이요?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앞서서 발표한 순서대로 네, 키플란 부총장님, 네, 너무 어렵고 또 힘든 그런 과제를 저에게 주셨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글로벌한 연계를 통해서 SDG를 진전시키고 학생들의 권익을 그리고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okay, Arturo? 네, 알토 총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요약인데요. 사실 이미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들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을 더 강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aby? 네, 배미님. 네, 사실 원스톱 숍은 없다.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DG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카네기 멜론과 또 저희 대학교 등등 다양한 학교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 메이슨 대학교도 UCG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또 저희 노스 이스턴 대학교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무언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inally, 윤정. 네, 한 문장은 힘들 것 같은데요. 이 지속 가능성은 사실 항상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저도 이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항상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은 모든 것이고 어디에도 있고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동은 우리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문장도 완벽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귀중한 통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이 교육이 단순히 지식, 습득에만 대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실천하는 것과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한된 시간 동안 발표를 나눴지만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들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 또 UGC 세션에서도 여러분들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회고해보는 시간을 1년 후 이 자리에서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플래너리 세션을 가졌습니다. 이 교육이 SDG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실행에 대한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셨길 바랍니다. 이제 15분 동안, 3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30분 후에 다시 이 자리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0분 후에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북극해를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